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학교는 이제 30일 개강을 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000명 이상으로 전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실습 및 실기 교육 과목에 대하여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8월 25일경 발표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저희 대학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매년마다 4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학교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군부대에서는 매우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지휘자님들께서 먼저 감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쳐서 각종 재난과 질병에 대해 대처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개강을 했지만 부대에 출입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 아쉽지만 속히 코로나가 소멸돼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관리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목 소개 및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조직관리론의 의의와 발달사 제1절 조직관리와 조직관리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다양한 조직관리론을 바탕으로 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군 조직과 어떤 조직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 조직관리 변화 양상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요망 수준은 조직 목표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조직 내의 가치라든지 태도, 감정 이런 어떤 조직에 필요한 학습과 창의성을 이해하고 숙지하며 조직의 행위와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조직의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혁신적 조직의 어떤 전략적 방향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요망 수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20%, 중간 40, 기말 40 이래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주 교재는 조직관리론, 민진, 대형 문화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교재와 참고할 사항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가 방법에 있어서 지난 학기에 보니까 다른 산업체에서 동일한 답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그러한 동일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서로 간에 어떤 양심에 맡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자, 교수 소개입니다. 저는 김남일이고요. 누가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있을 때 김남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로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명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고요.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가 이제 2009년도에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 학과 신설을 맡아서 2년 동안 경민대학 또 학생들을 또 모집하고 새롭게 교과 과정을 꾸미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제가 또 신설 학과를 이렇게 개교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군 경력 및 근무 경력은 저는 이제 87년도 7월 25일 날에 육군 학사장교 9기를 임관을 해서 그 다음에 소대장 교육 후 702 특공연대 화천이죠. 일대대 소대장과 또 군수 장교를 역임을 하고 강주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받고 저 해운대에 있는 69사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양산입니다. 69연대는 사중대에서 1차 중대장을 마치고 예비역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 기간은 짧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 후 예비역 소령 진급을 했고
현재는 이제 경민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 겸 효충상학과 교수로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관리론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와 조직관리입니다. 자, 조직사회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럿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집단이죠.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보다는 집단의 힘이 그리고 집단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의 어떤 해결이라든지 예방의 수단으로서 뭘 결성한다고요? 이 조직을 결성해서 그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기는 조직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조직은 그 목표의 어떤 성취를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조직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회가 조직사회화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이 조직이라든지 이 조직 생활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즉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사회, 그 다음에 고도산업, 미래사회죠. 이런 것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규모가 이게 증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조직 구조가 활용돼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증대되고 있고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이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에도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런 조직 관리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보면 20개의 어떤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소속에서 진행을 하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대에는 조직과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 수많은 조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조직되고 있는 군대 조직서부터 제가 또 조직되어 있는 학교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조직, 뭐 종교, 동창회, 뭐 동호회, 뭐 정치나 정부, 국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사회는 인간들은 사회에 어떤 자원이라든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조직 속에서 결합하고 그다음에 관리함으로써 이제 고도 산업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조직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와 국가를 어떤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만든 이 피조물인 조직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하고 구속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20개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든 그 조직에 지배를 당하고 구속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20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조직에 구속당하고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직에 별로 가입하지 않는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직 관리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왜 조직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자, 조직 관리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관리란 뭐냐면 이 조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씩 다루거나 이들을 잘 배합해서 원하는 목표, 즉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의 결정, 이것이 어떤 조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관리의 어떤 변수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자, 조직 구조, 조직인, 조직 기술, 조직 환경, 조직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하나는 어떤 각각의 이 관리 대상 이것이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조직 변수를 하나하나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조직 변수들 간의 이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 음? 이 조화와 어떤 면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이 불균형적이다 그러면 불균형적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가 잘 되면 조직은 성공을 더 높이고 실패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그만 아까도 그 조직의 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창회를 만나든지 동호회를 만나든지 그 조직을 만들면 이 조직에는 뭘 만들어 갑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회장, 뭐 부회장, 그다음에 총무, 회계 뭐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의 중요성은 여기에서는 조직 관리를 둘러싼 어떤 조직의 일반적 환경으로서 사회의 어떤 변동의 심화, 그다음에 어떤 조직 구조의 어떤 거대화와 조직 형태의 어떤 다양화, 그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사회 변동의 심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현대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항하지 못하고서는 조직은 생존은 물론 성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구조의 어떤 거대화와 다양화를 들 수 있는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날로 복잡해져 가고 대규모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어떤 우리가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조직을 팽창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직원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관리해야 할 시설을 증가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직 이론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어떤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조직의 업적이라든지 성과를 높일 수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어떤 서비스 질 제고인데 여기에서는 조직은 궁극적으로 이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대상 고객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와 제품의 질을 높이려면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의 중요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조직 관리의 어떤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는 조직 관리론의 어떤 교육 연구 범위와 방법인데 조직 관리론은 조직에 관한 어떤 이론과 기법 그리고 이 사실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어떤 학문 분야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론의 어떤 교육의 연구 범위를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우리가 분리해서 살펴보면 미국은 1975년부터 84년까지 활발히 인용된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조직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이런 조직이 어떤 발달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라든지 경영학 분야, 사회학 분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 범위를 대상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직 현상의 어떤 분석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개인에서부터 우리가 환경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조직 현상을 개인에서 연구 대상은 뭡니까? 욕구라든지 성격, 태도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집단은 어떤 특성이라든지 비공식적 집단, 그다음에 집단 역학, 리더십, 권력관계, 집단 간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직의 어떤 규모라든지 의사 결정과 의사 전달, 조직의 기술, 조직 문화, 조직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환경은 조직과 환경과의 어떤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현상의 어떤 우리가 분석을 보면 개인에서부터 이 환경에까지 여기에서는 점점 더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 현상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는 이 5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직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으로서 실증적 연구는 조직 및 관리 대상에 나타난 어떤 사실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실증적 연구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연구는 조직 관리 현상을 이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규범적 연구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 여기는 처방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것들을 찾는데, 여기는 어떤 법칙이나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진단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연구 범위로서 이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적 접근은 조직 관리 현상의 분석 대상이 조직 내에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시적 접근 방법은 조직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실체로서 오직 조직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거시적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론화 수준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3가지를 또 살펴보면,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 이론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는 관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범위 이론이 나오는 것인데, 중범위 이론은 일반 이론과 사례 연구의 단점을 해소하고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 연구는 개별 조직을 어떤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례 연구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조직 간에서는 이제 안정과 변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인간과 어떤 인간이라든지 조직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대한 관이 안정과 균형인가,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인가, 이거에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과 이제 급진적 접근법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간을 나눌 수 있는데, 이 기능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기능적 절수는 여기는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균형.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안정을 여기에서는 강조한다는 거죠.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급진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조직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다. 여기는 노동자 착취다. 여기서 노동자 착취라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분석의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어떤 접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론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따라서 여기는 합리 모형, 점중 모형, 만중 모형, 쓰레기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모형에 다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론은 조직 내의 권력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제도론은 조직의 어떤 생존과 활동을 제도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체제론은 조직을 체제로 보고 조직을 투입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산출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여기에서는 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발달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발달사 1기는 합리적 인간관과 폐쇄적 조직관이 지배했던 시기로서 이제 1990년도부터 30년까지 여기는
어떤 여기는 관리론이 여기는 사용됐냐면 과학적 관리라든지 관료제론, 그다음에 행정 원리론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기 때는 여기는 자연적 인간관과 폐쇄적 조직관이 지배하던 시기로서 1930년도부터 60년대까지 인간관계론이라든지 환경 유관론이 여기는 포함된 것이 이제 2기 조직관리론이고요. 3기는 자, 합리적 인간관과 개방적 조직관이 지배된 시기로 여기에서는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말씀드리고 있고, 대표적인 학자는 챈들러라든지 로렌스, 그다음에 로시, 톰슨 이러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조직 관리론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죠. 제 4기는 자, 자연적 인간관과 개방적 조직관이 지배하는 시기론에서 자, 1970년대 이후로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학자는 위크라든지 마치 이러한 학자들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전적 접근,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고전적 이제 조직 이론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0년대, 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초기의 조직 연구 경향이나 이 활동으로서 미국과 서구 유럽 등지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산업혁명 이후 민간 부분, 특히 사기업의 발전과 때를 맞춰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 고전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어떤 것들이 많이 사용됐냐 하면 뭐 과학적 관리론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고전 이론의 어떤 공통적 이 특성으로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능률주의, 그다음에 공식적 구조와 가정을 중시하고 있고, 폐쇄적 폐쇄 체제적 관점, 그다음에 합리적 경제적 인간 모형, 과학성 추구와 어떤 미성숙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이 공통적 특성은 고전의 공통적 특성은 능률을 따지는 겁니다. 능률. 그다음에 어떤 이 조직들을 보면 관점은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적 어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학적 관리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자, 과학적 관리론의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면, 자,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이 산업 사회에서 사기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이 제시된 이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관리론은 최소의 어떤 노동과 이 비용으로 어떤 최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법이나 기술에 관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테일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테일러주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주의는 뭐냐면 시간 동작 연구입니다. 이 시간 동작 연구인데, 여기는 자, 인간들이 여기서 짚고, 그다음에 들고, 걷고, 구부리고, 이 맞추는 이러한 어떤 작업을 초시계로 측정해서 반복 작업을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능력을 향상시킨 이러한 어떤 그러한 주의가 테일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식 노동 분업과 과학적 관리의 어떤 원리는 뭐냐면, 포드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라는 기계적 생산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이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면 고전적 조직 이론에 있어서는 하여튼간에 어떤 이런 시간 노동을 이거는 어떤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능력을 일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고전적 접근 조직 이론을 우리가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자,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 원리에 기초해서 확립된 것으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은, 자, 첫째는 이 기업가와 노동자의 어떤 공동 이익을 이 향상에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임금을 통해서 기업을 발전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가하고 노동자의 어떤 공동 이익 향상을 통했는데, 이 공동 이익은 뭐냐면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 기업을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 공장 직공이나 그다음에 하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일하는 어떤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했냐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보면 세 번째랍니다. 자, 경제적 동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하위직들의 어떤 그런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조직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과급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작업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작업 결과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 생산성이 여기 높은 사람은 뭘 줍니까? 여기는 장려금을 준다는 거죠. 장려금. 장려금. 이 장려금이 뭡니까? 이 성과금이죠. 성과금. 장려금을 주고 작업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감봉을 준다는 거죠. 감봉. 감봉한다는 겁니다. 감봉. 그래서 여기에는 하여튼 간에 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서 뭐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과학적 원리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이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개개의 작업을 간단한 요소 동작으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어떤 관리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 방식과 사고가 요구된 이런 어떤 테일러의 과학적 원리를 기초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동시에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뭐 임금 인상, 성과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로는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보면 자, 조직 속에 인간과 직무를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여기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조직 속에 인간과 이 직무를 과학화한다는 거죠. 과학하고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통적으로 이 낡은 관리 방법을 어떻게 새로운 관리 방법으로 대체하는데 어떤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주먹구구식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 관리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계 예를 들어서 이 모자를 생산하는데 옛날에 이제 뭐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생산을 했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예를 들어서 모자를 1분에 하나씩 생산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또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어떤 공정을 단축해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2개씩 나올 수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과학적 관리로 더욱더 이제 심화되는 이런 현상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조직 관리학의 어떤 과학화 관리 부분의 전력과 능률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조직 속에 인간을 어떤 생명이 없는 조건 반사적 기계로 보았다는 거죠. 이 평가를 통해서 보면 인간을 그래서 지나치게 어떻게 경제적 동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를 이 복지보다는 주로 생산성 향상에 여긴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됩니까? 반기계적 이 어떤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인간관계론이 이제는 출현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론이. 그래서 기계적 관리론이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이제는 어떤 지나치게 어떤 인간을 동물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그런 어떤 생산적 향상에 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적 관계론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뭐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제 행정관리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행정관리론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이 조직의 능률을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면서 자, 조직 단위의 어떤 기본 관계, 관리 기능의 유형, 관리의 어떤 과정, 분업과 통제에 관한 원리를 이거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행정관리론이다. 그래서 이제 POSD, CORB는 이제 여기서 보면 요겁니다. 이제 계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플래닝, 그다음에 오르가니제이션, 스태핑, 디렉팅,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그다음에 레포팅, 그다음에 어떤 버제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약자를 따서 여기에서는 이제 POSD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조정 여기에서 CO 그다음에 이제 RB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행정관리론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는 조직에 필요한 일반 원리를 제시한다.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원리는 뭐냐면 분업의 원리, 분업을 해야 되는 분업.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목적의 원리가 있고 예외의 원리가 있고 일치의 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조직관리 나중에서 이제 더 이제 진행해 나가겠지만 행정관리는 조직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했고요. 둘째는 자 관리의 핵심 요소나 기능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이 균릭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그 행정관리론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일곱 가지를 제시함으로 해서 이제 최고 관리자의 어떤 기능은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관리의 어떤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로서 관리 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계획이라든지 조직화, 명령, 조정 이런 것들을 어떤 통제하는 것으로 이제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관리 과정이라든지 관리 단계의 어떤 모체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관료제론입니다. 자, 관료제 하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막스 웨버의 어떤 관리론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막스 웨버가 일부러는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초점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 대규모 조직으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합법적 지배가 제도화된 이런 어떤 사회, 제도화된 어떤 그런 현대 사회의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막스의 어떤 관료제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여태까지 고전적 이론은 뭡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의해서 어떤 민간을 기계화 이 조직도 중요하지만 기계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신고전적 이론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변화에 어떤 부용한 이론이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어떤 사회적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한 이론이 신고적 이론이다. 그래서 신고적 이론의 어떤 그런 의의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기계적 세계관이나 기계적 조직관에 대한 어떤 반발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조직의 어떤 부속품이 아닌 이 감정적인 어떤 사회적 동물로 보는 인간 간의 어떤 변화에 부응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인간 간의 어떤 변화에 부응한 이론을 우리가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론인데, 자, 이 인간관계론을 우리가 보면은 이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먼저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화된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추구했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비판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실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적 관리를 비판하면서 출발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론의 어떤 내용을 보면 자 조직 구성원은 경제적 요인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유인, 그다음에 심리적 유인에 의해서 이 동기를 부여받으면 특히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 태도 이게 어떤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만을 많이 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거기에는 어떤 이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조직에 대한 조직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직의 활성화도 됐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더 인간의 어떤 관계론이 더 어떤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전적 이론을 평가를 하면 자 인간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만족에 주된 관점을 가졌고 인간의 어떤 전업성보다는 어딥니까? 관리자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비판을 우리가 이제 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 이론이 나오면 이제 현대 어떤 조직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자,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을 우리가 의의를 살펴보면, 자,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조직 연구의 경향이라든지 이 활동을 총칭한다는 것으로서 이제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을 이제 각각 수정하면서 이제 또 수정하고 비판하면서 이제 결합해 온 이론이 이제 조직 현상, 통합 현상, 그다음에 분산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조직 현상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직 현상 연구의 어떤 경험적 지식 위에 여기에서는 성립하고 종합하고 또는 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현상 통합이라고 하고, 분산화는 뭐냐면은 이 학습 분야를 이제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조직 이론의 학파를 우리가 보면, 자, 개방 체제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체제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해서 조직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으로 이 개방 체제는 환경과 어떤 거? 환경과 고작용을 한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여기 투입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산출에 이런 어떤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환류작용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개방체제적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조직화 관리에서 자, 유일 최선의 어떤 방법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상황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하고 거기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된다는 것이죠. 이거 상황 접근. 그래서 상황 접근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어떤 조직을 맞게 이게 어쩜 고쳐나가는 것, 그런 것이 어디가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은, 자, 인간의 행태를 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의 행태가 인간의 욕구 및 어떤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행동의 뿌리를 여기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자,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과학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과학적 접근 방법은, 자, 조직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과학적 원리나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을 여기에서는 뿌리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 조직의 관리 기법 분야를 연구하는 경향이 여기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전체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 어떤 해답을 어떤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맥락 속에서 과학적 관리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개별적인 문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 관리과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 이론은, 자, 조직의 합리성보다는 조직의 어떤 생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조직을 어떤 자연적 체계로 조직 목표가 여기에서는 변화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 목표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리성보다는 어떤 생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체계적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비판적 조직 이론은, 자, 과거의 조직 이론이 인간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을 본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비판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일체감을 회복할 수 없는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은 조직을 어떻게 됩니까? 균열시키고 붕괴시키는 위기의 어떤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일체감을 회복시킬 수 없는 이 부가가치의 어떤 창출은 조직을 균열시키고 붕괴시키는 위기의 어떤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비판 조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복잡성 이론인데, 자, 여기는 생각의 어떤 변화이고
변동이 매우 자연스러운 질서로서 여기서는 통합과 상호작용을 여기에서는 복잡성 이론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관리 이론은 자, 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이 생존이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관리 그러니까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자, 조직관리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이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교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고전적 이론과 우리가 이제 신고전적 이론, 현대 조직 이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직 이론, 그다음에 신고전, 현대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가치관을 보면 자, 고전적 조직의 이론에서는 어떤 기계적 능률성으로 우리가 봤다 그러면 그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여기는 능률성, 효과성에 이렇게 중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환경과의 어떤 대응성에 여기에서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환경과의 어떤 융통성이나 대응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직의 구조관을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구조관은 자, 고전적 어떤 조직 이론에서는 이 공식적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공식적 구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자, 조직 내에 어떤 구성원의 어떤 독자성 여기에서는 독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는 다양성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조직의 인간관에 있어서 보면 자, 고전적 조직에는 여기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 이런 것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고전적 이론에 이제 와서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이고 감정적 동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적 이제 조직 이론에 있어서는 이제 자아 실현, 그다음에 복잡인 이런 거 이제 자아 실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하지만은 돈을 많이 줄고 많이 받고 일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한 또 불만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보다는 나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그만두고 또 이직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을 또 보니까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직장인들이 이직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회사의 어떤 상황도 볼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나의 어떤 삶을 어떻게 이제는 변해갈 것이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조직의 환경관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환경관은 자, 이제 고전적 조직에는 어떤 폐쇄 체제관이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이제 소극적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이런 소극적 환경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적극적 환경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방법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 자, 고전적 이론은 어떤 이 과학성에 여기는 이제 어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과학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신고전적 이론은 경험주의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이론은 다양성이라든지 학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온 그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쭉 이렇게 끊어서 보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고전적 조직은 어떤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구조와 기능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합리적 그다음에 폐쇄적이고 과학성이 있다고 하면 신고전적 이론은 어떤 사회적인 능률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독자성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떤 그 감정적 동물을 이해할 수도 있고 소극적 환경론이 이제 가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조직은 이제 조직의 어떤 그런 환경성, 대응성, 융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다음에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복잡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적극적 환경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조직 속에서도 보면 환경과 관리돼서 기업체에서는 환경과 관리된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로 들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그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이제 탄소 이런 것들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환경론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다양성과 학제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조직으로 이루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주요 조직 이론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 이론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여기들을 이제 우리가 요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는 고전적 조직 이론과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 현대적 조직 이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고전적 이론은 어떤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고 신고전적 이론은 어떤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능률적이고 이런 것들을 대두해서 왔고 현대 조직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이제 하나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 번만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의 가치관을 보면 자, 이거는 기계적 이제 고전적 조직이라서는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전적 조직이라서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이제 현대적 조직이라서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직에 그래서 가치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기계적인 거에서 조금 능률적이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해오는 어떤 이런 조직 이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구조관입니다. 자, 조직의 어떤 구조관을 우리가 보면 자,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은 이 공식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식적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직의 구조관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신고전적 이론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비공식적 조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조직의 어떤 구조관이라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조직 구조의 어떤 전반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조직은 아까 여기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일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인간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 조직의 인간적인 것을 보면, 자, 고전적 조직이론은 어떤 거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제 경제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전적 이론은 어떤 사회적이고 감정적 동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아실현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 자아실현이고 이제 복잡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환경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의 환경관은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어떤 폐쇄 체제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공식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는 폐쇄적인 것이죠. 가치관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다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모자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10분에 20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기계화되는 거죠. 기계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이제 인간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환경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소극적 환경관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현대적 조직관에서는 적극적 환경관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조직의 어떤 연구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낮은 어떤 그런 경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낮은 경험성. 그리고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이제 경험의 어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낮은 고전적 조직이라서는 낮은 경험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기계적인 거로만 이루어져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능률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성이 강조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자, 높은 어떤 경험성과 그다음에 학제적, 그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거죠.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기계적이고 폐쇄적인 거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면 신고전적으로 오면서 능률적이고 그다음에 능률성을 강조하고 이제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경험. 응? 경험. 여기는 기계적이다 보니까 이게 폐쇄적이고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전적 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조직 이론에서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아 실현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직의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어떤 세분화되면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루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은 과거에 어떤 얽매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발빠르게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 조직을 발빠르게 이끌어갈 때 그 조직은 성장하고 그다음에 폐쇄적인 조직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어떤 조직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조직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시스템화 돼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 조직으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어려운 점이 들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화, 이제 어떤 공업화 이런 어떤 그런가 가면서 이제 조직 관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이 어떻게 또 변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 관리론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떠나서 인간 관계론으로 오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또 다른 어떤 그런 과학을 어떤 그런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이뤄갈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조직은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항상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직은 활동적이고 역동성이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직을 한번 조직에 다 몸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니까 조직을 한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정말 이러한 어떤 현대 조직의 어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조직 관리를 부터 연구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이 군대 조직이 또 크게는 군대 조직이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런 조그만 조직이 변해갈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이번 학기에 이제 뭐 1차 이제 일장이 이제 어떤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갔지만 이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강 처음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마 교재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썼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2주차 강의를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3주차로 진행하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추석이 껴 있어서 18일까지 1강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18일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